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엑셀 실무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잠시 후에 교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실행하시고요. 인터넷 실행한다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시고 주소창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었죠? 제 홈페이지입니다. 훈장.co.kr 제 강좌 아래쪽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초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부방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방. 여기도 공부방이 있고 저 상단에도 현재 강좌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클릭하시면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보입니다. 강의하는 내용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지사항의 유튜브 특강 엑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 교재 여기 링크 걸려 있으니까 상단에도 링크 걸려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알라딘 출판사로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일부 내용들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는요. 이런 내용으로 목차가 적혀 있고 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도 여기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차는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교재 없이 기존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샘플 데이터도 필요하고 복습하시려면 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재를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교재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교재 없는 내용까지도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교재에서도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경우는 좀 줄여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처음을 보시면은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첫날 공부할 거는요, 엑셀을 시작하는 방법. 엑셀에는 화면이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설켜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둘째 날은 또 둘째 날에 맞춰서 설명을 또 제가 마무리 질 겁니다. 첫 번째 할 일은요, 엑셀을 무조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실행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에 엑셀을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아래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복사가 됐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설치를 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수검자들이나 또는 사용자들 편리에 의해서 바탕화면에 꺼내놨지만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엑셀 아이콘이 밖에 없으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 엑셀 안 깔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자주 사용하는 앱도 있지만 A, B, C, D에 의해서 이렇게 있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엑셀이 바로 실행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엑셀 2007 엑셀 2007을 기반으로 해서 엑셀이 현대 거냐, 요즘 과거 거냐, 요즘 거냐, 예전 구형 거냐로 구분하게 되고요. 2007은 과도기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10부터 현재 2021 그래서 오피스 3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최신 버전하고 거의 흡사해졌어요. 외모는. 그 다음에 엑셀 2010 이하 예전에는 2010부터죠. 2010까지는 이렇게 안 뜨고 바로 엑셀이 바로 실행됐어요. 워크시트라는 화면이 바로 나왔는데 2013부터는 이렇게 시작 화면이 떠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예전에 사용했던 문서가 보이고 어떤 문서를 할 거냐, 새롭게 시작할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는 어떤 다른 거를 예산 편성을 할 거를 내가 골라봐서 어떤 거를 내가 이런 예산을 할 건지를 골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선택하면 이 프로젝트 추적이라고 하는 앱을 가지고 이제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2013서부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6 같은 경우에는 새 통화문서 이걸 누르시면 그냥 예전처럼 엑셀이 바로 실행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워크시트라 그래요. 예. 워크시트는요, 1, 2, 3, 4는 줄이 나오고요, 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 C, D 하는 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줄이라고 하지 않고 행이라고 부르고, 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이라고 불러요. 용어들이 약간 다르겠지만은 출칸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엑셀이 어떻게 실행됐는가 한번 좀 보면은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상단에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에서 일반적으로 보기까지 나와 있어요. 개발 도구는 편의에서 꺼내놓은 것 뿐이고요. 일반적인 메뉴는 홈에서 보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어떤 거냐면 저장하고, 저장된 거 불러오고, 이름 바꿔서 저장하고, 인쇄하고, 이런 것들,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홈은 엑셀 화면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을 삽입하겠다 그러면 삽입이라는 메뉴를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홈도 있고요. 홈, 삽입도 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도 있고 뭐 검토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탭 구조라 그래요. 탭.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보기 탭, 수식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라고 불러요. 예. 가로로 펼쳐져 있는 메뉴 구조를 탭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다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 나서요, 휠을 굴리면 이렇게 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좌우, 우좌 이렇게 움직입니다.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 요 상단에 보시면 요런 메뉴가 보여요. 요거 여기 요렇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불러온다든지 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어떤 작업을 했던 걸 취소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나는 인쇄 미리 보기를 많이 해. 인쇄 작업을. 그럼 얘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인쇄 미리 보기라는 아이콘이 생겨서 얘를 클릭하면 얘를 인쇄한 내용을 보는 건데 아직 글자를 안 써서 안 나오는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그럼 바로 인쇄 미리 보기가 되죠. 이렇게. 아, 페이지 A4 용지에 요만큼 인쇄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빠른 실행 모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건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 기타 명령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말고 모든 명령을 누르시면 엑셀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편적으로 엑셀 기본 메뉴 탭에 들어있지 않고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주 안 쓰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겉에 꺼내놓지 않거든요. 그런 것만 따로 꺼내놓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 최소화 단추라든지 창을 뭐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건 대부분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숫자 키를 눌렀는지, 대소문자 이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뭐가 하나 떴나요? 화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뭐가 하나 떴을 거예요. 이렇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90, 80이라고 썼어요.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은요, 여기 떴네, 여기. 여기 뭐라고 떴냐면 평균이 85, 개수가 2개, 합계가 170하고 떴어요. 여기 밑에 떴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화면 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을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대문자 상태인지 숫자 키보드를 썼는지 이거를 선택을 해 놓으면은요, 화면 밑에 지금 누메릭 락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이러면 켜졌잖아요. 켜졌으면 뭐다? 오른쪽 숫자 키를 쓰는 거고, 얘가 꺼져 있으면 방향키가 되고요. 요거는 캡슐락이죠. 캡슐락. 왼쪽에 보시면 캐피탈 키라고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인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아보는 이 아랫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상태 표시줄. 현재 어떤 상태인지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죠. 상태 표시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워크시트가 하나만 돼 있는데, 참고로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과거의 버전은 얘가 기본적으로 3장이 나왔었는데 3장 다 안 쓰고 한 장만 쓰게 되면 2장 낭비잖아요.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삭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삭제하지 말고 한 장만 나오게 해라 이거죠. 참고로 엑셀은요, 시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워크시트도 있죠. 그 다음에 차트 시트도 있죠. 매크로 시트도 있죠. 다이얼로그 시트도 있죠. 시트들이 많은데 합해서 255개까지 펼쳐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연습장 하나면 되잖아요. 모자라면 더하기 버튼 누르면 또 종이 생성되니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워크시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A, B, C, D라는 칸, 열이라고 하는 열 문자가 있고 1, 2, 3, 4 줄, 행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누르시면 이렇게 칸이 블럭이 되거나 줄이 블럭이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칸 블럭, 열 블럭이 되고 행 블럭, 줄 블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삼각형이라고 있어요. 삼각형 기호를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도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현재 제가 B의 두 번째 셀을 클릭했는지 C의 두 번째 셀을 클릭했는지가 여기 떠요. 여기 뜨잖아요. 여기 뜨는데 제가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이름 상자를 여기 C2라고 보여있죠. C2라고 되어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거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요. 여기 이름 상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요. 이름 상자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 테고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이름 상자는 우리가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좀 수식 입력줄이라는 부분이 보여요. 수식 입력줄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제가 5라고 썼어요. 는 5라고 썼어요. 그냥 5라고 쓰면 5가 들어갔죠. 여기는요, 는 2 더하기 3을 쓸 거예요. 여기는 는 7 빼기 2라고 쓸 거예요. 자, 보세요. 다 뭐라고 나왔죠? 다 공교롭게 5예요. 그런데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5라고 보이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됐다고 나오고요. 아래 5를 클릭하면은요, 7에서 2를 빼서 5가 됐다고 나와요. 엑셀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워크시트에 놓여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결과만 보실 수 있어요. 결과.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5가 되는지, 내가 키보드로 5를 썼는지, 계산해서 5가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수식 입력줄이라는 데를 꼭 보셔야 돼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5가 됐는지 과정이 나와요. 물론 컨트롤하고 그 물결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보이고 결과가 보이겠지만 매번 이럴 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우리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 CTRL 키하고 요 물결기호 있어요.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물결기호를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물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보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과를 볼 때는 셀을 보고 과정을 볼 때는 수식 입력줄을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본 메뉴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이걸 리본 구조라 그랬어요. 리본 메뉴 홈 탭, 삽입 탭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과거에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메뉴가 이렇게 돼요. 파일 위에서 아래로, 편집 위에서 아래로, 서식 위에서 아래로, 보기 위에서 아래로, 다 위에서 아래로 나오죠?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예. 근데 오피스를 개발한 MS사가 2007부터 요 메뉴를 클릭하면 옆으로 펼쳐지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파일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지만 그 외 메뉴들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리본처럼 펼쳐진다 그래서 이거를 리본 메뉴 구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제 아래 한글은 2007이 2006년 10월 9일 한글날에 나오거든요. 전년도 2010 같으면 2009년 10월 9일. 매번 그러진 않은데 보편적으로 2016년 그러면 2016 버전 같으면 2015년 10월 9일 이렇게 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MS 오피스는 먼저 그러니까 한글 2007보다 늦게 출시가 되는 바람에 아래 한글은 2010부터 그 구조를 적용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글 2010을 실행하면은 이건 2016인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옆으로 가는 메뉴 구조를 만들었고요. 기존의 메뉴를 기억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도 같이 넣어놨어요.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메뉴는 그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폴다운 메뉴가 그대로 있어요. 아래 한글은 두 가지를 적용했고요. 엑셀과 파워포인트나 MS 워드, MS사에서는 이걸 단일 구조로 만들어 버렸죠.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 항목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삽입 탭, 차트 그룹의 추천 차트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교재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삽입 메뉴 누르세요. 거기 보시면 그림이라는 항목이 있죠? 얘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삽입 그룹,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그림 항목. 자격증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표기법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식이 어떤 건지, 삽입이 어떤 건지, 검토가 어떤 건지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홈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메뉴가 들어있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글꼴의 크기, 왼쪽, 오른쪽 맞춤, 색상, 그 다음에 꾸미는 기능, 이런 거. 가장 많이 엑셀에 사용하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삽입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죠. 차트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림도 집어넣어야 되고, 도형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다른 기능들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삽입이란 메뉴에 오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뭐냐면, 이제 프린터로 인쇄하기 전에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 구조고, 수식은 말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간단한 계산서부터 아주 복잡한 계산까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합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뭐 이런 상관계수가 얼마고 이런 것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도 해야 되거든.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낸다거나 여러 가지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통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적으로 뭔가를 분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는 건 데이터 분석 기능이라고 해서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틀리면 또 안 되잖아요. 검토라는 곳에 있고요.
또 데이터를 누군가 내 거를 막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지우고 못 건들게. 그런 기능이라든지, 보기라는 메뉴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보는 기능을 위주로 많이 넣어놨어요. 이제 실무 과정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까 리본 메뉴, 예. 여기 상단에 뭐라고 써있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이게 리본 메뉴라고 그랬잖아요. 홈 메뉴,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리본 메뉴라고 했는데, 이런 리본 메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데, 여러분은 컴퓨터를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저는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그때는 키보드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종이에다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요. 그럼 입력된 종이, 써준 종이를 가지고 천공수, 타자수가 대신 입력해 주는 거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80년대 초반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PC라는 게 등장하면서 키보드를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때는 뭐 타자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보니까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두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이제 흉하니까 이제 타자를 또 정식으로 배우기도 시작했죠. 한컵 타자 연습이라든지 한매 타자 연습을 가지고 타자 연습해가지고 이제 빨리도 쳐야 되고 틀리 오타도 없이. 예. 그러다가 마우스라는 게 등장했어요.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저는 엑셀을 사용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제 도스, 뭐 그다음에 윈도우 뭐 이런 게 이제 발전됐는데 도스에서 윈도우로 발전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마우스라는 기계가 등장했고 어떤 특정한 분이 만든 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마우스라고 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게 마우스라고 생산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마우스를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산 것 같은데 비쌌어요. 한 10몇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때 볼 마우스죠. 안에 구슬 들어있는 거. 예. 그런 걸 샀는데 자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우스 쓰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다 해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Alt라는 키가 있죠. ALT. Alternate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대체한다 그래. 대체. 후보라고 써있던데 후보. 우리 컬링인가 평창올림픽 컬링 할 때 보니까는 Alt라고 옆에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 키보드에서는 이제 Alt라는 키의 영어 단어 뜻이 후보라는 뜻도 있더라고. 후보. 그러니까 뭐를 대체해서 쓴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Alt 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다 그렇습니다. 아래 한글은 F10번이 메뉴고요. 그 다음에 MS에서 개발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는 Alt 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뜨고요. 상단에 F를 누르면 F라고 써있네. 그렇죠? 이렇게 F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F를 누르면 파일이 열리고 H를 누르면 홈이 열리고 P를 누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고 M을 누르면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Alt 키 누르고 F 메뉴가 떴죠. 그럼 여기에 I, import, new, 새로 만들기, O, open, S, 저장, save, P, print, 내보내기, export 뭐 이런 거, C, D, T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I를 누르면 뭐가 된다? 정보. 만약에 또 Alt 키 눌렀다 띄고 오픈이죠. O. 그럼 제가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Alt 키가 좌우로 두 개가 있고요. 컨트롤 키도 좌우로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왜 안 떠져? 왼쪽 컨트롤 키, 그 다음에 Alt 키.
Alt키는 원래 기능이고요. 오른쪽 컨트롤은 뭐냐면 컨트롤은 한자. 그 다음에 오른쪽 Alt는 이거는 한영이에요. 한영. 윈도우 상에서는 컨트롤 Alt가 다 작동되는데 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자 컨트롤 C 복사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한글키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글이. 왜냐면 영어 윈도우가 들어와서 영문으로만 입력을 하다가 우리말을 입력하려고 보니까 우리말 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운상가에 컴퓨터 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주축을 해서 우리 컴퓨터에 쓸 수 있는 한글 코드를 개발했어요. 그게 이제 조합형 한글 코드라고 하고 국가에서 만든 게 이제 완성형 한글 코드라고 하는데 그 한글 코드를 이제 국가가 민간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키보드 자체가 한영이나 한자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Alt는 본연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오른쪽 Alt하고 오른쪽 Alt가 하나씩 남으니까는 오른쪽 지금 한영키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면 한영 변환이 되도록 하고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면 한자로 변환하는 키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우리말 윈도우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바람에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 있잖아요. 게이밍 키보드. 수입해서 쓰는 게이밍 키보드에도 한영이나 한자 변환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블럭을 잡고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한자가 돼요. 원래는 한자 키를 누르면 나오는데 오른쪽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도 한자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t키 눌렀다 띄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숫자가 A 누르면 데이터고요. 이때 제가 여기 있는 정렬을 할 거예요. 정렬. SD, SA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Sort Ascending, Sort Descending. 이런 거예요. SA 그러면 sort가 된다는 거고요. 정렬. 나는 필터를 할 거야. 필터. 그럼 여기에 Q를 누르면 필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필터. 잘못 눌렀나? Q. 필터죠. 그랬죠? 필터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가 이거 복사죠.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V 눌러주면 뭐가 되죠? 이건 붙이기죠. 붙이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X 누르면 뭐가 되죠? 이건 자르기죠. 자르기. 복사한 걸 붙이면 하나 남고 더 생기는 거지만 자르고 붙이면 이동을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차 내가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컨트롤 플러스 Z 하는 거죠. 이거는 원위치 하는 거죠. 원래대로. 그러면 컨트롤 A는 없어? 컨트롤 B, 컨트롤 C, C는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A를 누르면 AA. 이게 뭐냐면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B는 뭐예요? 컨트롤 B. 이거는 굵게, 진하게.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해놓고요. 문서 작성해놓고 블럭 잡고 컨트롤 P 누르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 상단에 보면 홈에 가면 요거 있잖아요. 가가가 첫 번째 이거. 진한 거 여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굵게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이 컨트롤 B예요. 컨트롤 B라고 뜨네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니까 컨트롤 B라고 떠요. 그 옆에는 기울이는 거죠? 컨트롤 I. 얘는 컨트롤 U. 밑줄 치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에서 Z까지 다 있느냐?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U도 있었죠, U. 컨트롤 U는 뭐라고요?
U 이건 밑줄. 그 다음에 컨트롤 아까 뭐 I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기울이기. 이태릭체라고 해서 글자가 길어지는 게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안 이쁘고요. 영어는 예쁜데 우리말은 이상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겠지만은 영어는 본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읽어봅시다. 컨트롤 아까 N은 뭐라고요? New 새로 만들기. 그럼 컨트롤 플러스 O 이건 뭐다? 오픈 열기 불러오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하던 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세이브 저장. 또 인쇄하려면 어떻게 되죠? 프린트 해야죠. 프린트. 이건 프린트. 이거는 뭐 인쇄. 이런 명령들이 있단 말이야. 그는 마우스가 안 되시면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컨트롤 S 그러면 저장이고. 그럼 키보드로 움직여가지고 여기에서 움직이면 되지 이렇게. 작업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무래도 키보드라는 게 어렵겠지만은 불러오기. 컨트롤 O 오픈 불러오기. 컨트롤 P 그럼 인쇄하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몰라도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겠는데 자격증 시험에는 물어봐요. 이런 것 저쩌고.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Alt키 눌렀다 띄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뜬다 그랬는데 이거 잘 안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잘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장은 컨트롤 S 뭐 이런 거죠. 컨트롤 S. 여기도 보세요. 컨트롤 O 하면 불러오기 나오죠. 열기. 컨트롤 S. 얘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니까 그냥 군소리 없이 저장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저장이 되죠. 예. 자, 리본 메뉴를 숨기는 거 한번 볼게요. 간혹 이러다가 어떤 분이 선생님 메뉴가 사라졌어요. 그래. 뭐냐면 이런 겁니다. 메뉴가 안 보이죠 지금요. 상단에. 자, 보기 누르세요. 그럼 나오는데 딴 데 클릭하면 사라져. 그건 뭐냐면 얘를 더블 클릭한 거예요.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숨겨져 있느냐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느냐 숨기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클릭하면 보이고 다시 다른 데 워크시트를 누르면 사라져요. 저는 이렇게 써요. 집에서 메뉴를 다 아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메뉴를 항상 열어놓고 쓰시는 습관이 좋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여기 어딘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끝에 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얘를 모르고 내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숨긴 거야. 요거는 아니고 예. 이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요 탭 구조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니까 언제든 열어놓으시면 돼요.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녹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빠른 실행 녹음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메뉴들 구조를 대부분 다 알아요. 저는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기 없는 메뉴를 불렀을 때가 있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일명 커말 자격증이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여기 없는 메뉴를 꺼내놓고 사용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녹음음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뭐가 펼쳐지는데, 이때 아래 표시하지 마세요. 아래 표시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선생님 상단에 뭐 이 때문에 없는데요? 그래. 보니까 밑에 있어. 밑으로 내려간 거야, 이렇게. 내려간 거야.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 눌러가지고, 위로 하면 또 위로 올라가요. 네, 이렇게. 얘를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게 편합니다. 아래 내려놓으면은요, 빗줄이 하나 더 공백을 차지하니까 불편해요. 얘를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기타 명령. 여기에 자격증 시면 뭐를 요구하냐면요, 카메라라는 기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카메라. 근데 거기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리본 메뉴가 엑셀 메뉴라 그랬잖아요. 저 상단에 메뉴가 리본 메뉴인데 여기 없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 쭉 가나다선에 의해서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여기 있다. 카메라 찾으셨죠? 카메라. 얘를 꼭 시험에 쓸 때가 있어요. 얘를. 그럼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그럼 이 카메라 메뉴가 저 이제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캡처하는 거야. 캡처. 그리고 얘를 딴 데서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얘는 너비가 좁고요. 얘는 너비가 넓어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은요 똑같이 붙어요. 이 너비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다 보여주면은 화면이 다르게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인데 요렇게 이 기본 메뉴상에 없는 메뉴를 여기다 꺼내놓고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주 쓰는 메뉴들. 내가 자주 쓰는 거 있죠? 왜냐면 정렬도 많이 쓰고 필터도 많이 쓰고 또는 이 삽입이나 왼쪽에 피벗 테이블도 많이 쓴다면 삽입에 가서 얘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제 막 클릭하지 말고 여기다 쭉 모아놓으세요. 옆에다. 자주 쓰는 것만. 그럴 때 쓰는 게 기타 명령에 가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모든 명령 찾으면 이게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이에요. 엑셀에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저도 몰라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 복잡한 거 어떻게 다 알아? 근데 그 중에 내가 많이 쓰는 거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꺼내놓고 쓰면 돼. 근데 이제 난 안 쓸 거야. 그럼 선택하고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꺼내놓고 쓰시면 돼요. 예. 2013서부터는요.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시면 2010에는요 그냥 여기 쭉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저장한 걸 불러올 건지 마찬가지로 저장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건지 어디에 내가 위치를 공간을 폴더를 만들어 놓고 얘를 지정할 건지 모르겠다 그럼 찾아서 내가 알아서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게 돼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전 주로 찾아보기만 많이 쓰는데, 예. 그래서 열기를 눌렀을 때, 여기 지금 자리 배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앞쪽으로 꽂아놨으면 얘는 안 지워져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문서들은 세월이 지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흔적들이 지워져요. 근데 이렇게 리본을 앞정을 꽂아놓으면 얘는 안 지워져.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서를 저도 여기 여러가지 엑셀 문서가 있어요. 가계부 작성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를 열면 암호를 물어봐서 암호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저 이제 가계부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아까 이거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던 문서인데 내가 사용했던 흔적을 남한테 보이기 싫잖아.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업무상에서 내가 사용했던 문서를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 얘가 열리죠. 블로그 누르면 열린단 말이야. 남의 거니까 제가 안 여는 거지. 그렇죠. 제 거 같으면 클릭하면 편한데 직장에서 이게 있을 때 누가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 자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필요한 거는 여기다 고정을 시켜서 앞정을 집어넣으면 얘는 고정이 되니까 편리하고, 물론 아까 제 가계부는 제 컴퓨터에 가서 엑셀을 실행하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없애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서는 방법이 없고요. 오른쪽 눌러서 일일이 다 통합 문서를 지우면 여기서 제거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집니다. 사라지는 지고
여기 고정되지 않은 거. 아까 제가 이거 고정을 시켜놓은 게 있었잖아요. 고정시켜놓은 거. 물론 열리진 않았지만 이게 고정시키고 싶으면 고정하면 돼.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얘네들은 고정되고 오른쪽 눌러서 고정되지 않은 거 다 지워라 그러면 목록이 다 사라져요. 흔적을 지울 수가 있거든. 그때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목록이 안 나오면 편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옵션을 가세요. 파일에 가서 옵션을 가시면은 옵션도 되게 많아요. 예. 여기 보면 열기라는 메뉴, 일반 메뉴, 수식 메뉴, 고급 메뉴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 자, 옵션에 가서요. 고급을 가시면 고급 가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 갔을까? 화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표시할 최근 통합 문서가 25개까지 돼 있어. 그래서 아까 25개까지 보인 거야. 얘를 0으로 바꾸면 돼요. 0. 얘를 0으로 바꾸면은요. 얘를 0으로 바꾸잖아요. 엑셀을 닫았다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뭐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건 고정됐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연습이라고 쓸 거고 연습이라고 쓰고요. 얘를 저장해 볼 겁니다.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은요. 이정민 훈장 폴더가 따로 있어요. 바탕화면에 막 기른 거 아닙니다. 여기다 저장할 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여기 안 나타나. 이건 고정시켜 놓은 거라서 그런 거지. 그럼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얘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얘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앞정을 풀면 어떻게 돼? 앞정을 풀면 사라졌죠? 사라졌죠. 안 나타나. 그럼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쭉 내려가서 아까 10개라고 했잖아요. 10개. 이거를 20개로 고쳐놓으면은 보이잖아. 아까 고정시킨 거랑 제가 작업하던 거랑 이제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싹 삭제해라 이런 기능이 있고 그때만 그런 거고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쭉 내려가시면 고정될 수 목록이 20개인데 이걸 0으로 고치면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문서를 만들고 나면 엑셀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받아서 고칠 수도 있죠. 그렇게 협업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내가 만든 문서를 남이 못 고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래 한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그 원래 문서 형태로 저장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이제 저장할 공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공간을 선택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PD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PDF 파일. 여기 있네. PDF. 어떤 건지 아시겠죠? PDF. 이걸 저장해서 저장하시면 이 문서를 남이 못 열어봐요. 열어본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어요. 엑셀이 새로 개발이 돼서 2019를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2019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있죠. 2013에 2016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2019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으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저장을 해서 옛날 뭘 보냈더니 저쪽에서는 그게 안 열린대. 알고 봤더니 엑셀 2003이래. 엑셀 2003으로 작업한 건 엑셀 2016에서 열리지만 2016에서 작업한 내용은 2007에서 2003에서 안 열려요. 왜 그러냐면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excel.xls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excel.xls x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예. 이렇게 확장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한글도 HWP에서 HWPX로 바꿀 거냐 이렇게 업데이트 프로그램 이용해서 돌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주면 더 호환이 잘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엑셀의 새로운 기능으로 작업한 거를 보냈더니 저 사람은 아주 옛날 엑셀을 쓰더라. 그럼 못 열어봐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다른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엑셀 97서부터 엑셀 2003 옛날 버전으로 작업한 형태처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 옛날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새로 만든 새로운 기법이 있잖아요. 최신 버전에서 작업한 기능들 그게 안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오피스 MS하고 한컴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2010 버전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기술 시험 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 국가공인 자격 있잖아요. 그렇죠? 공인 자격 시행이 어떻게 했냐면 2016으로 시행을 합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2010으로 공부하다가 보안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내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자격증 공부하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쇼 하고 자격증 시행업체에서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2010 버전에서 보안 서비스 중지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생산자본부나 ITQ라든지 DIT 자격증 시험 보는 업체들이 2016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엑셀 2010하고 엑셀 2016하고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데는 별 차이는 없어요. 차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2013과 2016은 또 차트 기능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고, 왜냐면 그래야 개발사들도 물건을 팔아야 장사가 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단한 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2일차 수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엑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숫자, 문자, 날짜, 숫자, 여러 가지 이런 거, 수식 이런 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입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뭐 링크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란에다 그대로 다 안내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